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즉 필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다 그랬는데 마지막 바로 마이크로 전자계산기입니다. 그럼 마이크로 전자계산기가 무엇이냐? 예, 당연히 이제 하드웨어와 관련된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 구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일단 한 번씩 보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할 텐데, 이 81번째 문제 약간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출문제에서 좀 비슷한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왔는데 이전의 기출문제하고는 약간 조금 푸는 게 조금 다릅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한번 계산식이 나오는데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CPU의 클럭 주파수가 2.5MHz, 그래서 1초에 2.5MHz만큼 클럭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의 명령 사이클이 명령어 인출 및 해동 시에 4개의 머신 스테이트가 필요하고, 그래서 4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실행 시에 10개의 머신 스테이트로 구성이 된다면 한 개의 명령을 실행할 때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뭔가 기존의 문제 보면 이거 뭐 2.5 곱하기 4 곱하기 6 뭐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기존의 기출문제하고 이게 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명령어를 실행하려면 일단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램에서 가지고 와서 이게 우리가 CPU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하는데 4개의 머신 스테이트, 그리고 해석된 거를 실행하는데 6개의 머신 스테이트. 이렇게 일단은 계산하면 그렇구나. 4 더하기 6을 해야 된다는 게 딱 떨어지죠, 여러분들. 4 더하기 6을 하는데 우리가 클럭 주파수가 2.5니까 2.5분의 1 곱하기 우리가 10 더하기 6 더하기 4를 하면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일단 1클럭은 1 머신 스테이크 사이클, 그래서 M 머신 스테이클의 명령어 사이클은 M 머신 사이클이 되는데, 명령어 인출 더하기 해독 더하기 실행, 해독 더하기 이렇게 실행, 그래서 인출과 해독과 실행을 다 더하면 10이 되고, 여기에 명령 하나당 실행시간, 그래서 클럭 주파수분의 1이 되는데 2.5MHz니까 250000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곱해주면 우리가 1000분의 4가 되는데 4 마이크로 세컨드가 일단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존의 기출 문제와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한 번 정도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크로 컴퓨터의 병렬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아닌 것은, 이거 상당히 잘 나오는 이러한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보면 약간 좀 비스무리한 게 하나 있죠. 그리고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딱 보시면. 그래서 뭔가 비스무리한 거는 P자로 시작되는 게 3개가 있고 P자로 시작되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I요. PPI, PIA가 일단 마이크로 컴퓨터의 병렬 입출력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출 문제를 보면 이렇게 3개가 나오고 ACIA가 나온 적도 있고 뭐 다른 게 나온 적도 있는데, 일단 자주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PIO, PPA, PIA 요 3가지를 외우고 계시면 우리가 벌써 또 한 문제 또 맞았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일단 유형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째 문제는 부트 스트래핑 로더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부트 스트래핑인데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로더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부트스트랩은 여러분들이 그 군화끈, 그래서 신발끈을 의미하는데 신발끈을 무는 것을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딘가 나가려면 신발부터 신고 신발끈부터 묶어야 되죠. 그래서 뭔가 시작할 때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로더니까 로더는 뭐예요, 여러분들? 뭔가 올리는 애를 로더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작할 때 올리는 뭘 시작할 때 뭘 올려요? 그 한번 보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1번 명령어를 해석한다. 명령어 해석하는 게 관련이 있나? 그럼 2번 한번 봐보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준다. 뭔가 신발끈 묶고 어디 올리는 것과 이게 관련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주변 장치를 초기화한다. 부트스트랩 로더가 뭐 로더하면서 초기화를 할까요? 아무튼 뭔지 모르겠고요. 네 번째, 컴퓨터 가동 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발끈 묶고 컴퓨터 시작할 때 나갈 때 운영체계를 주기억 장치로 읽어온다. 그래서 로더 읽어온다. 이렇게 올린다. 기억 장치로 올린다. 딱 보니까 4번이 왠지 정답인 것 같죠? 한번 정답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죠. 당연히 우리가 맞아 그런가요? 4번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트로더, 부트스트랩 로더라고 부르는데 하드디스크에 부트 섹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SD나 뭐 USB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부트 섹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저장된 OS의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커널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메모리로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로 읽어오는 이러한 우리가 코드를 이 부트스트랩 로더라고 부르는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번째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제 또 뭐예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제어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장점을 일단은 보면 되겠죠. 마이크로 컴퓨터 개발에 용이하다.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다. 새로운 명령어를 쉽게 추가할 수 있다. 하드와이어 방식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 컴퓨터니까 마이크로 컴퓨터 개발에 용이하다.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가 뭔지 작다는 뜻인 것 같죠. 그럼 원가를 아무튼 대용으로 만들면 저장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새로운 명령어를 쉽게 추가할 수 있느냐 하드와이어 방식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하시는 것보다는 하드웨어적으로 구성한 게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마이크로 제어 방식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하드웨어 방식보다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정답을 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스 제어는 제어 장치 자체가 일단 순차 동작을 프로그램 기법과 일단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마이크로 프로그램 처리는 각 기능 장치 사이에 게이트를 열고 닫은 그러니까 중심으로 순차제어가 많기 때문에 일단 비트 단위로 동작을 한다고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일단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메모리 소자 중에 휘발성 메모리 소자는 무엇인가? 그래서 일단 1번을 보면 리드 온리 메모리 롬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읽기만 가능한데 얘는 쓰지는 못하지만 일단 전원을 내리더라도 데이터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보통 부트스트랩 코드라던가 여러분들이 어떤 하드웨어에서 펌웨어 같은 거를 저장하는 데 사용을 하죠. 얘는 비휘발성 소자의 대표적인 소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래서 우리가 그 메인 메모리라고 부르는 게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원이 나가면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PLA, 프로그램 로직 어레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로직 어레이라고 그래서 PLA라고 하는 게 있고 얘는 메모리랑은 조금 이제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버블 메모리는 각각의 1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블. 그래서 버블을 이제 1비트 데이터 하는 거를 버블이라고 부르는데 뭐 아니면 도메인이라고 불려지는 작은 자기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 자성 물질을 방막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비휘발성 컴퓨터 메모리인데 일단 얘도 비휘발성입니다. 그래서 휘발성인 메모리는 일단 1번, 2번, 4번이 메모리고 3번은 메모리니까 빼고 1번, 4번이 비휘발성이니까 휘발성 메모리는 2번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6번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준화 버스 중에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1번 yes 지금 100 버스 그 다음 2번 멀티 버스 3번 RS232C 4번 I488이 있는데 뭔가 1번, 2번은 일단 버스라고 붙어 있으니까 얘는 컴퓨터에서 자주 이용이 되는 버스인데 일단 X100 버스 같은 경우는 1974년도에 알테어 8800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사용했던 초기의 버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버스인데 어떤 컴퓨터상에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버스 맞고요.
그 다음에 멀티버스는 일단 컴퓨터 버스, 여러분들 PC에서 사용하는 버스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개발한 버스인데 이것도 컴퓨터에 사용하는 버스이네요. 그 다음 i488은 단거리 짤 통신 버스 중에 하나인데 일단 얘도 버스고 버스도 버스인데 3번은 얘는 버스가 아니죠. 그래서 표준화된 버스가 아니라 표준화된 데이터 통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RS232C는 우리가 시리얼 우리가 통신 후에 사용하는 통신 방식인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번을 보면 또 버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 버스라고 하는 거는 CPU와 주변 장치들 간에 뭐예요?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버스들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스템 버스는 3개로 이루어져 있죠.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 컨트롤 버스. 그래서 주소 버스, 컨트롤 버스, 데이터 버스가 있고 ALU 버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은 아니고 그럼 주소 버스는 양방향이냐? 주소 버스는 왠지 CPU가 너 누구야? 이렇게 딱 지시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CPU가 주변 장치로 보내는 거고요. 제어 버스도 CPU가 다른 장치들을 제어할 때 사용을 하지 다른 장치가 CPU를 제어하진 못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주소 버스나 제어 버스는 일단 보통 단방향입니다. 근데 데이터는 CPU가 데이터를 보내기도 해야 되고요. 저쪽에서 데이터를 CPU한테도 보내야겠죠. 그래서 보내고 받고 이러려면 우리가 양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정답은 데이터 버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데이터는 입력과 출력,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 양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 버스도 양방향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번은 Compare Accumulator with L. 그래서 이게 뭔가 Accumulator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고 Compare는 비교하는 거고 with L이니까 L하고 뭔가 비교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셈블러를 조금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Accumulator는 CPU 안에서 어떤 출력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저장하는 이러한 메모리를 Accumulato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ccumulator와 뭔가 비교 동작을 하면 일반적인 어셈블러는 우리가 어떤 true false 값, 그러니까 C 언어 같은 경우는 true false 값을 보냅니다만 레지스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뭔가 다른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코드에 해당 비트만 셋이나 리셋을 한다. 아니면 2번 어큐뮬레이터와 컨디셔널 비트에 해당 비트가 변화한다. 3번 어큐뮬레이터는 변화하지만 컨디셔널 비트는 불변한다. 4번 어큐뮬레이터와 L 레지스터 컨디셔널 코드 변화한다. 근데 이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두 개를 더하면 어떤 값이 변화가 되지만 비교를 하면 값이 변환되는 게 아니라 true나 false 값이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accumulator도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register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accumulator가 변한다. 이거 아니겠죠? 3번 accumulator가 변한다. 아니겠죠? 4번 accumulator, register 변한다. 이거 아니겠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인데 우리가 어떤 어셈블러에서 어떤 비교 연산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기본적인 이 어떤 이러한 그 플래그만, 그러니까 컨디셔널 플래그라고 하는 코드가 있는데 여기서 해당 비트만 설정하거나 해제가 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88번에 대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9번을 보면 램프를 순차적으로 동작하기 위해, 구동하기 위해 지연 루프를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수행 시간을 고려할 때 1초, 그래서 1초의 지연 시간을 갖고 있는 n의 값. 그래서 1초는 지금 미리세컨드로 나눴는데 1000ms가 1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16비트, 16진수이고 각각의 명령을 수행하는 표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이게 1ms죠. 그 다음에 NOP가 2ms, 그 다음에 빼기 연산이 3ms, 그 다음에 비교 연산이 4ms인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인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몇 번 돌아갑니까? 그렇죠. 요게 n만큼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n만큼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1000은
우리가 여기서 지연을 갖는다 그러면 1 더하기 n 곱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9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1에 n 곱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인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9죠. 그리고 2를 뒤로 넘기면 n은 999 나누기 9가 되는데 999를 9로 나누면 111이 됩니다. 10진수로. 그 111은 10진수인데 얘를 16진수로 바꾸면 6F가 되는데 우리가 이 답은 6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순서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도와 관련해서 뭐 C 언어라던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해보신 분들은 코드를 조금 이렇게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유형을 일단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크기가 가장 작은 명령어 형식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면 우리가 어떤 명령어 뒤에 오퍼랜더를 붙일 수가 있는데 뭐 0주소냐, 1주소냐, 2주소냐, 3주소냐. 그래서 뒤에가 뭔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의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개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주소 형식은 오퍼랜드 3개를 포함하는 명령으로서 레지스의 주소를 저장하는 명령 형식입니다. 그래서 명령어 인출에 필요한 이 주기억 장치의 접근 횟수가 적어지는데 대신 하나의 명령어를 수행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행 시간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크기를 가장 적은 걸 물어봤으니까 일단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의 문제는 서브루틴을 수행하기 위해 함수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1번 stack, 2번 queue, 3번 링크리스트, 4번 array. 뭔가 이 데이터 구조가 총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수행을 하면 메인 함수에서 A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을 하고 A에서 B를 수행을 하면 B가 끝났을 때 A로 넘어가고 A가 끝나면 다시 메인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뭔가 나중에 실행한 곳으로 넘어가는데 나중에 온 게 먼저 나오는 자료 구조는 무엇인가와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Q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게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줄을 서면 먼저 온 사람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서기와 같은 것들인데 얘를 뭐 스케줄링 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택은 우리가 어떤 접시나 책을 쌓게 되면 제일 먼저 넣은 게 제일 아래쪽에 깔리고 제일 나중에 넣은 게 제일 위에 올려오죠. 그래서 꺼낼 때는 제일 나중에 있는 거를 제일 먼저 꺼내는 게 스택이니까 여기에 대한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은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나열 구조인데 목록의 끝에서 한쪽 끝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끝을 먼저 끝내기 때문에 푸시다운 리스트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서브루틴을 수행할 때는 스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번 문제는 1K 곱하기 1비트 용량의 램에 사용되는 어드레스 디코더의 입력에 관련된 어드레스의 라인의 수의 개수입니다. 그럼 디코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용량을 알아야 되는데 1K라고 하는 것과 디코더 입력의 라인 수라고 하는 게 일단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K는 우리가 1024로 표현이 되는데 디코더는 2의 뭔가를 이용해서 디코딩 하는 거니까 그럼 2의 뭔가가 1024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시는 분들은 2의 10승? 그렇죠. 2의 10승. 10이 답입니다. 그래서 1024는 우리가 1K는 1024가 되고 이게 10개의 라인 수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1024를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10개, 2의 n승계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3번을 보면 분기 인스트럭션은 어떤 종류에 속하느냐? 분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코드 내에 if문, 뭐 여러분들이 아니면 뭐 브랜치문, 뭐 스위치 케이스문, 이러한 if, else문 이런 게 분기 레코드인데 일단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냐? 1번 데이터 트랜스퍼. 데이터 전송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뭐 여러분들이 뭐 할당하는 그런 연산자들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냐, 연산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덧셈, 뺄셈 이런 것들. 그러면 분기가 보면 이제 세 번째 뭐 프로그램 매니플레이션, 프로그램을 조작을 하는 거냐. 뭔가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 같죠. 3번이 답일 것 같고요. 인풋, 아웃풋, 입출력인데 뭐 입력, 스캔F, 출력, 프린트F 이게 분기하고는 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3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전송은 입출력이고 데이터의 처리는 연산을 이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분기나 아니면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매니플레이션, 프로그램 조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로직에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 종류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4번째 문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 레지스터인 PC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지스터와 관련된 문제들은 비교적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에서 뭐 요게 PC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쓰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일단 한 번 좀 더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보기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한다. 레지스터 중에 이런 역할을 하는 애가 있습니다. 하는 애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이게 이제 PC냐 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한다. 그래서 명령어의 주소, I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 중에 읽어드린 자유의 개수를 셈한다. 뭔가 더하는 게 PC이냐 프로그램 카운터냐 카운터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3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현재 읽어드릴 자료에 대한 주소를 기억한다. 요거는 우리가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라고 하는 레지스터는 연산 결과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이고 그 다음에 IR은 최근에 실행된 명령어들과 이 저장되는 레지스터고 그래서 일단 실행 중인 명령어 SR은 현재 CPU의 상태를 갖고 있는 레지스터고 MBR은 기억장치에 저장될 데이터 혹은 읽어진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버퍼 공간이 되는데 일단 PC가 다음에 시행할 어떤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번은 우리가 JTAG이라고 부르는데 Joint Test Action Group 그래서 CPU 안에 뭐 여러 개의 우리가 쉘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핀들의 입출력을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표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JTAG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다른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JTAG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뭐 이렇게 핀이 아닌 모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TMS가 있느냐 뭐 TTS나 TRST나 TDI 같은 게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JTAG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JTAG은 밑에 보시면 테스트하기 위한 신호를 위해서 TDI라고 하는 거를 일단 제공하고요. 데이터 입력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출력을 위해 TDO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제공합니다. 테스트한 결과를 외부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핀인데 우리가 뭐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화를 위해서 TCK라고 하는 테스트 클락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TMS 그래서 모드를 저장하기 위한 제어 비트를 제공하는데 TMS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DI 제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리셋을 위한 T-리셋 같은 거 제공하고 있는데 TTS 같은 것들은 일단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요 JTAG 관련된 문제들은 가끔씩 나오니까 여러분들 일단 한 번씩 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96번 문제는 메모리 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메모리 맵 형태의 입출력 장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메모리 맵형의 입출력 장치는 무엇이냐? 우리가 외부에 어떤 여러분들이 뭐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메모리 외에 우리가 하드디스크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웹캠이나 마우스 같은 걸 쓰실 때 IO 맵도 IO와 메모리 맵도 IO가 있습니다. 그래서 IO 맵도 IO는 이러한 장치들을 위해서 별도의 입출력을 주고 별도의 어셈블러 명령어를 주는 게 IO 맵도 IO고 메모리 맵도 IO는 메모리 공간에 이러한 것들 한꺼번에 붙여서 우리가 메모리를 동작하는 것처럼 외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메모리 맵도 IO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을 보면 입출력 포트를 다루기 위한 인스트럭션 셋이 따로 있다. 이게 바로 IO 맵도 IO에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모리 번지를 IO 장치까지 확장해서 지정한다. 이게 메모리 맵드 IO의 특징이고요. 메모리에 대한 제어 신호만 필요하므로 메모리와 입출력 번지 사이에는 구분이 없다. 그래서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나 동일하게 일단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메모리 맵드 IO고요. 그 다음 IO 인터페이스를 지정하는 번지가 메모리 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메모리의 일부를 IO 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쉽게 이 장치들을 연결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IO 맵드 IO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번을 보시면 DMA 입출력 방식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 DMA는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입니다. 그래서 CPU가 뭔가 다른 작업을 할 때 원래는 입출력 장치를 하면 입출력 장치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요. 프린터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러한 프린터 같은 장치들을 사용을 할 때 CPU가 뭔가 명령을 내리고 끝날 때까지 뭔가 처리하거나 아니면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려고 그러면 CPU는 엄청 빠른데 이 외부 장치들은 너무 늦습니다. CPU가 대기하지 않도록 CPU가 명령을 내리면 이 DMA라고 하는 장치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메모리에 올려주고 CPU한테 이런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DMA 제어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CPU가 뭔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기억장치와 주변장치 사이에 직접적인 자료 제어 전송을 제공을 하지만 CPU는 이거 하지 않고 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속적인 간섭은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폴링이나 뭐 이러한 방식들, 그래서 주기적으로 CPU가 입출력이 들어오는지 감시하는 이러한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DMA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쪽에서 일단 어느 정도 이점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정답은 2번이 됩니다. DMA는 입출력 장치가 직접 이 주기억 장치에 접근하여 데이터 분력을 입출력하는 방식으로 입출력 장치의 전송이 CPU를 거치지 않고 수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번은 단항연산은 무엇이냐인데 일단 AND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연산을 하죠. 그래서 AND니까 두 개의 값이 뭐예요? 곱셈하고 똑같죠. 둘 다 1일 때만 뭐 여러분들 영어로 얘기하면 나는 학생이며 남자이다. 이 사람 뭐예요? 남자이면서 학생인 거지 남자이면서 학생이 아니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AND 뭐뭐이고는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OR은 둘 중에 하나죠. 오늘은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뭐 날씨가 좋다. 그러니까 비가 올 수도 있고 날씨가 좋을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이 건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인 게 뭐 일단은 OR이고요. 그 다음에 XOR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를 비교할 때 뭐예요? 같으면 거짓이고 다르면 참이다 그랬죠. 그래서 AND, OR, XOR은 뭐예요?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얘는 2항입니다. 근데 move는 뒤에 있는 값을 앞으로 넘겨주죠. 그래서 뒤에 있는 값 하나만 갖고 하니까 얘는 단항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번의 답은 4번. 이동은 우리가 단항연산입니다. 그 다음에 99번. 기억장치의 사이클 타임과 기억장치의 접근 시간의 관계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시간이 같냐? 아니면 기억장치의 사이클 타임과 접근 시간이 기억장치의 사이클 타임이 더 크냐? 아니면 접근 시간이 더 크냐? 아니면 뭔가 이게 크거나 같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시간은 기억장치에 접근하기 위해 우리가 판독 신호를 내보내고 나서 다음 판독 신호를 낼 수 있을 때의 시간인데 일반적인 사이클 타임이 이 접근 시간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는 이제 외우시면 되는 문제니까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제, 100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 패스 어셈블러, 뭔가를 처리하는데 두 번 이렇게 처리하는, 두 번 패스 처리하는 어셈블러에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패스에서 수행하는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여기서 뭘 찾으면 돼요? 첫 번째 패스에서 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보면 오브젝트 코드를 생성한다. 뭔가 두 번째 패스니까 뭔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죠. 그래서 1번 답일 것 같고요. 2번 심볼 테이블을 작성한다. 심볼 테이블? 한번 보죠. 3번 소스와 오브젝트의 리스트를 작성한다. 소스 코드가 만들으니까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니까 마지막에 에러 같은 게 나올 것 같죠. 그래서 딱 보면 정답이 2번일 것 같은데 2번 이게 바로 첫 번째 패스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패스는 심볼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패스에서는 이 심볼 테이블을 이용해서 명령어를 처리해가지고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게끔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 어셈블러와 관련된 문제들이 몇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관련된 문제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와 관련해서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필기와 관련된 4 분야를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뭐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점수를 좀 따기가 조금 좋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평균 60점의 꽈락 40점을 여러분들이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방지를 하셔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한 번씩 더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기출문제, 특히 이제 그 이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필기와 관련된 문제들과 관련된 내용을 마치고요. 또 우리가 실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